요즘도 간혹 오셔가지고 프로포폴 겁나서 난 그냥 부분 마취로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프로포폴 그렇게까지 겁낼 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오늘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프로포폴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마취라는 게 없었죠. 외과 수술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죠? 아픈 거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마취라는 게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취를 생각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취를 하는 부분 마취가 있고요.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뼈 수술, 양악 수술, 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 할 때 주로 쓰는 전신 마취가 있고요. 그 중간 영역에서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수면 마취도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수면 마취, 라이트 세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딥 세데이션, 깊이 재우는 마취들이 있을 거고, 주로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쌍꺼풀, 코 수술 이런 작은 수술들에서 동원되는 방식은 부분 마취 아니면 가벼운 수면 마취, 라이트 세데이션 방식이 되는 거고, 라이트 세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픈 순간을 잠시 재워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게 프로포폴이라는 약이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거는 뇌신경 검사 같은 걸 할 때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데, 선생님들마다 쓰는 약의 조합이 약간씩 달라요. 흔하게 쓰는 거는 프로포폴 마취를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어딘가에 특정 부위를 수술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아프니까 마취 주사를 하는데, 마취 주사 할 때 아프니까 잠시 재워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쌍꺼풀 메모식처럼 아주 간단한 수술들,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자고 끝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수술들도 있고요. 코 수술은 평균적으로 개방형 수술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때는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하는 그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죠. 진정 마취약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포폴, 그다음에 뭐 케타민, 미다졸람 이런 약들은 이제 조합을 해서 주로 많이들 쓰게 되고요. 기타 또 다른 약들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약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프로포폴은 안전력이 굉장히 넓은 약이에요. 웬만큼 많이 써도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이게 큰 장점인데, 유일한 단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호흡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의료진이 보고 있는 중에 이제 투약이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것만 잘 방어를 해내면 위험할 게 별로 없는 약에 가까워요. 셀프로 투약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는 거는 산소 포화도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제대로 교육받은 의료진들이 그런 걸 체크를 잘 한다고 그러면 프로포폴 자체가 아주 위험한 약들은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 150번, 160번 하던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만약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한 약이었으면 150번이 아니라 뭐 10번 넘어갈 때 이미 사고가 났겠죠. 뭔가를 안 할 때 어떤 갈망, 하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되게 중독성에 해당하는 건데, 프로포폴은 일반적으로 그런 중독하고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제 환자분들한테 프로포폴 투약을 했을 때 되게 기본적인 반응들을 보면 잠시 자고 깨어난 건데 한 너댓 시간 잔 것 같은 이런 개운한 느낌들을 갖는다 하는 거하고, 아주 기분 좋게 술이 취했을 때의 느낌, 알딸딸한 느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아마 개운하게 잠을 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 히로뽕이라든지 뭐 LSD라든지 이런 마약의 중독성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절대로 오남용을 하면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톡스 필러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꼭 맞겠다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리고 있고요. 수술적인 어떤 조작을 해야 될 때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 어떤 분들은 잘 참고 수술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아파한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이미 막 울기 시작을 하면 제가 쌍꺼풀 수술을 물속에서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아파하는 환자를 수술하기가 힘들다, 달래가면서 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겁이 났는데 잠시 참으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수술하는 내내 아프고 집에 가도 아프고 실 뺄 때 또 아프고 나중에 그 수술 어땠냐 물어보면 눈물부터 주르륵 날 정도로 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포폴을 쓰니까 수술하는 내내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만지는 걸 알겠는데 뭐 통증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고 이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괜찮던데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요즘도 간혹 오셔가지고 프로포폴 겁나서 난 그냥 부분 마취로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리스크가 워낙 작아서 저 같으면 그냥 프로포폴 맞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프로포폴 그렇게까지 겁낼 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안 아프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게. 프로포폴 뭐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수술들, 나는 꼭 이거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수술을 지금 현재는 환자분들한테 통증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수술을 설명할 정도로 통증이 적게 수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뭐 자주 탐닉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데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저는 필요한 성형수술 하는 데는 당연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프로포폴 마취는 통증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다만 호흡이 떨어지는 점에서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그 위험성은 반드시 체크를 우리가 하고 가야 되거든요. 프로포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포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